네, 그야말로 서부 개척 시대, 와일드 웨스트 같았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무법천지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아주 시의적절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 어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부의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모든 걸 휩쓸어갈 위기가 될까요?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꿰뚫어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이 규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 큰 그림부터 잡고요. 그 다음엔 시장의 두 거인,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독특한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실전적인 투자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규제의 시대.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껏 제도권 밖에 외로운 늑대 같다던 디지털 자산이 드디어 각 나라 금융 시스템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의 이 한 줄이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건 마치 동네 골목에서 하던 축구가 갑자기 월드컵 룰을 따르게 된 것과 같아요. 이제 무법지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유럽, 이 두 거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한쪽은 아직도 신호등이 고장나서 차들이 뒤엉켜 있는데 다른 한쪽은 이미 시원하게 8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놨거든요. 이 차이가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갈라놓을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죠. 미국에선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서로 이건 내 관할이야 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통에 투자자들만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미카라는 아주 명확한 단일 법안으로 길을 터줬죠. 우리 투자자에게 불확실성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예측 가능한 유럽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속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교통체증의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한쪽은 일단 산업부터 키우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투자자 보호가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겨루기 때문에 정작 시장이 가장 원하는 명확한 법안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아주 확실합니다. 2026년 7월까지 라이센스 못 따면 그냥 장사 접어라 이겁니다. 세금도 이제 피할 수 없어요. 개인 직업으로 옮기는 것까지 전부 다 보고 대상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기는 셈이지만 어설픈 기업들은 이제 발도 못 붙이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죠. 자, 이제 우리 안방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한국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쪽 길은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다른 쪽 길은 아직도 비포장 도로에서 서로 누가 먼저 가냐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자, 먼저 고속도로부터 보시죠. 바로 STO, 증권형 토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법제화라는 가장 큰 산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에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건 시장 투명성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하지만이 나옵니다. STO가 이렇게 쌩쌩 달리는 동안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나머지 디지털 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은 여전히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요? 바로 이 표에 나온 쟁점들 때문입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과 핀테크 업계가 벌이는 주도권 다툼이 정말 치열하고요. 또 거래소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지분 구조 문제도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이 걸린 핵심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법안 전체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각국의 복잡한 상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우선 STO가 뭔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식이나 채권에다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디지털 신분증을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권이 됐다는 점입니다.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증권 거래소를 만드는 증권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규제가 불확실해서 망설이던 기관 투자자, 즉 큰 손들이 드디어 이 시장에 들어올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새로운 STO 시장의 열매를 과연 누가 따먹게 될까요? 자본과 신뢰를 가진 전통의 강자, 증권사일까요? 아니면 기술과 속도로 무장한 신흥 핀테크 기업일까요? 이 둘의 경쟁 구도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몇 년간 가장 중요한 투자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2026년 2월, 우리가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26년 2월 이 타임라인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한국에서 드디어 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저 멀리 브라질, 호주, 영국까지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방향이 일제히 결정됩니다. 이 결과들이 모여서 글로벌 시장의 다음 챕터로 여는 실호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만 뽑아서 정리하고 우리가 이 새로운 규제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최종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복잡한 이야기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규제는 악재가 아니라 기관들의 큰 돈이 들어오는 레드카펫입니다. 둘째,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증권형 토큰인지 아니면 비증권형 자산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둘은 이제 적용받는 법이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나올 기본법 내용 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50억 원.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최소 이 정도의 자본금은 갖추라는 거죠. 이제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이 규제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더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금융의 판을 새로 짤 이 규칙을 과연 누가 주도해서 쓰게 될 것인가? 그 승자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다음 과제가 될 것입니다.